홍성과 예산이 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시 승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충남도가 확보한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911억 원이 코로나19 여파로 감액됐습니다. 충남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과 해양 신산업 발전을 위해 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예산군의회가 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이 3석, 통합당이 2석을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홍성과 예산이 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시 승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시승격을 수년 동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에 도청 소재지는 시가 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전달된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시승격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홍성군은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방법인 국회의원 법안 발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게 되면 일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체적 의원님들이 발의된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정부안과 같이 정부안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홍성 예산지역구 홍문표 의원은 충남방송과 통화에서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예산군이 최근 시승격 의지를 분명히 하자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안에 할 거야. 이번 올 안에 지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 도청 소재지라는 안에 해당되는 거는 3개 군밖에 없어요. 무안하고 예산홍성하고. 그러면 이제 법 발의를 이제 국회에서 발의를 이제 의원들이 해야지. 통과되면은 이제 행안부에서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 개정과 함께 주민 공감대 형성도 관건입니다. 홍성군과 시 전환추진위원회는 8월 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 등을 열어 시승격 당위성과 장단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이 군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냐고 원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군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나 이런 어떤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실제 법안이 발의돼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려면 행정력과 정치력이 결집돼야 하는 만큼 홍성군과 예산군의 공조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해 충남도가 확보한 올해 정부 예산 가운데 911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충남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정부의 제3차 추경에서 교통교부세와 지방소비세를 포함해 총 911억 원이 감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 대규모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도는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시급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해 일부 부진한 예산을 삭감할 방침입니다. 이번 국비 감액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해온 15개 시군의 각종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21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충청권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대책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강호축 개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양 지사 등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정부 부처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양 지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 경제 투어를 계기로 본격 추진되고 있는 충남도의 해양 신산업 발전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력발전 지역 자원세 인상, 서산 공군 비행장 민항 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서울 직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충청권 국회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도와 충남대학교가 내포 캠퍼스 설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12월이면 연구 용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규모와 이전 대상 학과 등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 정병락 미래산업국장이 지난 20일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충남대학교 내포 캠퍼스는 홍성군 홍부급 내포 신도시대학 2부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부지 면적은 6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하며 이곳에는 융복합학과와 대학이 설립되고 지역연계 연구소와 국제연수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앞서 도와 충남대학교는 지난해 12월 내포 캠퍼스 설립을 위한 MOA를 체결한 상태인데요. 특히 도와 충남대학교가 2,500만 원씩 분담해 내포 캠퍼스 타당성 연구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충남대학교 이전 논리 개발과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이전 대상 학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학교 설치령의 경우 충남대학교의 소재지가 대전시로 국한되어 있는 것을 충남도로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와의 협력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도는 그 과정에서 국립공주대학교와의 공조 방안도 모색할 방침입니다. 정병락 국장은 이날 보고에서 바이오와 융복합 관련 학과의 이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돼야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이전 대상 학과를 구체화하고 공주대학교와의 협력 측면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춤했던 충남 북부 지역 수출이 6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천안세관이 발표한 2020년 6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당진과 예산, 천안 등 북부 4개 지역 수출 규모는 4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흑자 규모는 3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이상 증가했는데요.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가 전체 수출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컴퓨터 부품과 기계류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매월 증가세였던 충남 북부 지역 수출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과 5월 감소하다 6월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제8대 예산군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군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3명을 선출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에 미래통합당 전용구 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임애민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구 의원이 각각 당선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치러진 의장단 선거에서는 통합당 이승구 의장이 상반기에 이어 연임하고 부의장에는 민주당 박응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 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결과 민주당이 3석, 통합당이 2석을 차지했습니다.
충남도가 앞으로 10년의 지역 문화 발전 방향을 설정할 2030 문화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충남도는 오는 23일 충남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를 시작으로 30일 충남개발공사, 다음 달 6일 보령 웨스토피아 리조트, 13일 고마 아트센터 등 권역별 4곳에서 문화 비전에 대한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데요.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 인원을 30명 이내로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다양한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문화 비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밤나무 해충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항공 방제가 추진됩니다. 이번 항공 방제는 밤 열매가 맺히는 이맘때 발생하는 해충, 복숭아 명나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 지역은 천안과 공주, 부여와 서천, 예산 등 5곳입니다. 항공 방제에는 산림청 헬기 28대가 동원되며 친환경 약재가 사용되는데요. 충남도는 방제 기간 양봉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고했으며 방제 지역 입산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사는 81살 신준식 씨가 서산시에 임야를 기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 씨는 서산에 아무런 연고는 없지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음안면 탑곡리에 있는 공시지가 20억 원 상당의 임야 35.8헥타르를 기부 체납했는데요. 서산시는 신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시민들을 위해 임야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기 서산여행 SNS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서산시는 전국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25명을 선발했는데요. 서포터즈는 올해 12월까지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서산의 관광지와 문화유적, 축제 등 특별한 여행 경험을 공유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환급은 취득세와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납부한 후 감액 사유가 발생해 납세자에게 차액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홍성 서부면 새마을 부녀회가 지난 17일 초복을 맞아 사랑의 삼계탕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부녀회원들은 홀로 사는 어르신 등 11가구에 삼계탕과 밑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는데요.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취약계층을 후원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명패를 전달하는 행사가 홍성과 예산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와 충남협의회 자문위원 봉사회는 홍성, 예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차례로 찾아 공유마을 명패를 전달했는데요. 이 공유마을은 지역 취약계층에게 한 달에 2만 원을 정기 후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22곳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도움이 될 일을 하길래 공유마을이라는 그러한 좋은 뜻에 동참하고자 이번에 공유마을 어떤 5구점으로 되었습니다. 올해 이제 100호점을 기획을 했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활동이 좀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한 6월까지 100호점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서산시가 어린이집 연합회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는 서산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7명과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보육 현장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합회는 자정결의 대회를 개최하고 서산경찰서와 연계해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보령 머드축제가 온라인으로 열리는 가운데 주요 행사에 해외 교류단체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21일 열린 보령 머드축제 주요 행사 집콩 머드 라이브에는 초대형 전광판에 500명이 모습을 보여 집에서 머드 체험하기와 머드 댄스 배우기 프로그램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충남도와 교류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조회수가 9만 회를 기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17일 개막한 보령 머드 축제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됩니다.